네, 오늘도 참 투자 고민이 많은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황을 보면은 조금 더 낙폭을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럴 네. 때일수록 저희 또 전략을 함께 짜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엔 투자 허재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홍선혜입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이요. 뭐 1.7%, 1.8% 이렇게 각각 파란불 켜면서 일제히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미증시가 좀 안 좋았습니다. 네. 하루하루 올랐다, 음. 내렸다. 뭐 AI 버블이 아니다, 계속 간다. 아니다. 요거는 좀 주의해야 될 시점이다. 좀 경계심이 짙은 환경인 것 같긴 해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한동안 트럼프의 이야기로 뉴스를 시작을 했던 날들이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참 AI 버블이다 아니다 OX 퀴즈 느낌처럼 하루하루가 그렇게 네. 다가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이번 주는 가장 큰 고비라고 해야 될까요? 목요일날 엔비디아 실적 나오면서 그렇죠. 네. 그 이후에 또 젠슨항의 2배 또 주목을 많이 할 것 같은데 네. 오늘 또 저희가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과 함께하는 오프라인 세미나 홍보 좀 해드리고요. 바로 또 전략을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저희가 압구정으로 날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평일에 참여하고 싶은데 평일이라서 일 때문에 참여 못하셨던 분들 좀 기회로 네. 토요일에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월 22일 토요일 11시입니다. 미국 주식으로 10년 10배 만들기 저희가 텐텐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맞습니다. 정우찬 부장님 출동해 주시고 박지원 부장님 이렇게 작게 나와 계시는데 뭔가 옆에서 이제 도와주시는. 그러니까 본인의 네. 비중을 저렇게 사진으로 좀 표현을 해주신 것 같아요. 좀 몸은 원래 작지는 않으신데 저렇게 작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고민 함께 상담해드릴 예정이고요. 네. 압구정 WM 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여러분 기다릴 예정이니까 미리 좀 신청을 해주시죠. 저희 지금 링크 올라가고 있거든요. 링크 클릭하셔서 신청을 미리 좀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저희가 새로 시작한 따끈따끈한 코너입니다. 초성장주 투자 전략. 말 그대로 여러분들께 성장주 아니라 초성장주를 또 소개시켜 드리는 날이기도 한데요. 다시 컴백한 한동혁 부장님 그리고 김기훈 에픽투자 1임 대표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부터 어제가 아니라 지난주였죠. 예. 첫 방송 끝나고 어떠셨어요? 너무 이렇게 잘 이끌으셔가지고요. 제가 말도 편하게 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 얘기 다 했는데요. 아, 진짜요? 근데 시장이 어. 약간 제 생각대로 아직 움직이지 않고 있어서 그러니까요. 저도 네. 고민들도 많이 하고 하지만 생각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 이 부분을 오늘 정확하게 또 한번 전달해 드리려고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이럴 때 또 흔들리는 마음들 뭐 저도 아침부터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게 시작을 했는데 이럴 때 또 우리 투자자들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되는지도 오늘 좀 부탁을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네. 한동혁 부장님도 인사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NH투자증권 프리미어블루 한동혁 부장입니다. 네. 뭐 제가 항상 나올 때마다 좀 쉽지 않은 시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뭐 그럴 네. 때 뭐 명확한 중심을 잡아드리는 게 뭐 저희의 역할인 것 같고 그래서 오늘도 한 주가 굉장히 빨리 흐르긴 했지만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먼저 서두에 최근에 이제 연말이다 보니까 네. 많은 이제 투자업계 분들이나 지인분들을 이제 뭐 저녁 시간이나 뭐 점심 때 이렇게 만나 뵈는 기회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공통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뭐 휴먼 인덱스, 우리 주변의 투자자들의 모습들은 대부분 이제 제가 뭐 국내 시장과 뭐 미국 시장을 양분해서 뭔가 비교해 드리려는 건 아니고 국내 시장에 대해서는 다 오른다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지금 네. 분위기가 전문가분들이 업계의 전문가분들이나 또는 뭐 증권가나 운용사가 아니더라도 뭐 금융권에 계신 분들이나 또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나 국내 주식은 무조건 오른다의 그 지론이 많아요. 네. 근데 이유는 똑같습니다. 음. 그 백그라운드는 정부가 해주겠지. 정책 네. 기대감이 가장 크군요.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네. 내년에는 더 들어올 거야. 그래서 내년까지 돈 굉장히 많이 벌고 나와야 돼라고 하는 게 아주 공통된 사항입니다. 네. 전 그 얘기와 그리고 네. 지금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AI가 버블이 아닐까?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나? 아니면 적정한가? 이 정도 빠졌으면 괜찮나? 또는 AI에 대해서 한 번쯤은 다시 의심하고 가는 이런 스탠스. 두 가지를 한번 여러분들도 같이 비교해 보시죠. 어떤 현상들이 지금 양시장에서 갖고 있는 어떤 주된 시선인지를. 그래서 저는 미국 쪽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런 이야기들 하세요. 요즘에 조정 괜찮아요? 이런 질문을 계속 많이 네. 받습니다. 네.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어. 왜냐하면 오히려 고삐 풀린 식으로 계속 올라가는 게 더 위험해 보여요. 하지만 그때 한켠의 의심, AI 이대로 계속 가도 괜찮을까? 정말 수익성이 나올까? 정말 피지컬 AI, 우리 눈앞에 나오는 프로덕트나 서비스가 제대로 돌아갈까?
그래서 생활이 더 AI로 인해서 윤택해질까? 또는 빅테크 기업들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뒷단의 프로세스들이 AI화가 되면서 더 많은 코스트를 줄이고 더 많은 이익률을 올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과정은 저는 장기적으로 이 AI 산업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기회가 계속되고 있음을 저는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그 네. 채팅창에서 소리가 조금 끊긴다고 하시는데 네. 여러분 한번 체크해 봐주세요. 저희 음. 지금 소리가 끊기나요? 아니면 부장님 말씀이 조금 끊기셨나요? 어떠세요? 여러분들 제가 한번 좀 댓글 체크하고 올려주시고요. 갈게요. 저희도 네. 계속 네. 밖에서 지금 기술적으로도 그러니까요. 점검을 하면서 네. 가보도록 잘 하겠습니다. 알려주세요.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자, 자, 일단 한 부장님께서 들어오시기 전에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네. 외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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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정이 있으신 분인데.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 음. 이 견지하는 게 외로우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컴백하셨잖아요. 네. 컴백하시기 전에도 지속적으로 음. 의심하지 말아라라는 식의 이제 어떤 논지를 그렇죠. 쭉 제시해 주셨는데 네. 요즘에도 약간 흔들리는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중심에는 AI 버블이 있는 거고 뭐 엔비디아 실적을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거고 맞아요. 뭐 셧다운 이후에 지표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거고 뭐 기다리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네. 이런 견제에서도 외로우시겠지만 또 중심 잡아주셔야죠. 가을 부장님. 남자는 뭐 늘 그러니까. 외롭지 않겠습니까? 네. 뭐 네. 사람 관계도 의심하다가 어. 좋을 때도 있지만 의심하다가 그 의심이 해소되면 더 강력해지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결국에는 뭐 미국뿐만 아니라 뭐 미국, 중국 이렇게 AI를 이끌고 있는 리딩 국가와 산업 그리고 리딩 컴퍼니들에 대한 신뢰는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뭐 앞서 방송 들어오기 전에 뭐 대표님하고도 잠깐 이야기 나눴지만 네.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와도 우려고 안 나와도 우려고 뭐 이런 지금 분위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잘 나오면 뭐 앞으로 더 과열되는 거 아니냐, 안 나오면 너무 선제적으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진 거 아니냐. 저는 오히려 이런 현상이 더 가격을 착하게 만들어 줄 것 같아요. 본질은 괜찮은데 가격이 더 뭐 적정한 밸류보다 더 내려올 수 있다고 한다면 네. 저는 연말 그리고 연초까지 해서 이 우려들이 상존하는 시기에 결국에 가격은 더 마음에 드는 수준까지 오게 될 겁니다. 그럴 때는 오히려 더 기회라고 보고 있고요. 그 결국에는 본질이 되는 이 주가의 본질이 되는 실적부터 한번 지금 어떤 상황인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실적부터 한번 네. 체크해 보겠습니다. 몇 가지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 싶은 차트들이 있는데 음. 먼저 최근의 실적 차트입니다. 가장 왼쪽의 그림을 한번 봐주시면 네. 그 상장 기업의 75%의 기업이 시장이 생각했던 EPS의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이게 2001년부터 2025년까지 뭐 거의 20년 넘는 세월의 기간 동안 역사적 평균 이 EPS 서프라이즈가 날 비트를 확률이 한 60% 정도였어요. 근데 75%의 기업이 EPS를 지금 상회를 하고 있죠. 네. 그리고 결국에는 기업이 매출이 가장 먼저 장사를 잘했어 못했어를 판단하는 지표는 매출이기 때문에 그 매출 같은 경우도 시장의 기대치는 뭐 역사적으로 한 59%였는데 74%의 기업이 매출 성장률을 상회를 했습니다. 뭐 두 가지를 합성해서 한번 볼까요? 매출도 성장하고 이 EPS도 동시에 기대치를 상회한 역사적 평균을 상회하는 확률은 61%였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팩트 시트예요. 이게 팩트라는 이게. 겁니다. 근데 어떠한 우려감, 분위기의 훼손 때문에 주가가 빠진다면 네. 역시나 이 밑에 구성하고 있는 본질은 탄탄하기 때문에 기회라고 보고 있고요. 이 장표는 제가 김기훈 대표님하고 오래전부터 공유를 했었던 뭐 아이디어였었는데 네. 보시면 S&P 500의 주가 상승률은 대부분 미국 기업들의 고용 상황과 같이 했어요. 미국 기업이 상황이 좋으면 고용도 같이 늘어나면서 기업의 이익도 증가하면서 주가도 올랐고요. 뭔가 고용 충격이 발생하면 주가도 빠졌단 말입니다. 네. 근데 챗 GPT가 릴리즈된 이후부터는 미국 기업들의 실적은 좋고 주가는 올라가는데 오히려 신규 잡 오프닝은 줄어들고 있어요. 이 얘기는 우리는 변혁의 순간에 살고 있다라는 거죠. 네. 예전보다 비용을 덜 들여도 예전보다 사람을 덜 고용해도 예전보다 인력이나 조직이 비대해지지 않아도 네. 기업의 이익은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거는 인문학적으로 생산성의 비약적인 확대를 이야기를 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뭐 뒤에서도 정리를 드리겠지만 최근에 어떤 시장의 불안감을 야기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젠 셧다운 끝났으니까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발표될 거야. 그 중에 고용 지표가 좀 악화되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지금의 우리의 삶은 고용과 기업의 이익이
같은 방향으로 가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의 모습처럼요. 지금의 그게 무슨 장표처럼.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는 안 좋고 뭐는 좋은 거.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그 아마존 같은 네. 경우에도 대규모 감원을 맞아요. 그렇죠. 네. 했습니다. 아. 그런데도 그러니까 기업이 어려워서 감원을 한 게 아니라는 아. 거예요. 이제는 사람이 뭐 애석하게도 덜 고용을 하고 뭔가 휴먼 리소스에 덜 투자를 하더라도 기업의 이익은 증대되는 방향으로 갔다는 거죠. 그만큼 생산성이 높아졌다는 맞습니다. 거죠. 그 네. 생산성을 높이는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어떤 도구를 장착했길래 생산성이 늘어났을까?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네. 그게 AI고 음. 효율화된 조직 구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뭐 셧다운 이후의 경제 지표에서 사실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래요. 제가 나왔던 1년 동안의 방송 기간 동안 네. 여러 경제 지표를 짚어들었지만 그것과 뭔가 의미 있는 굉장히 유의미한 주가의 어떤 예측 방향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갔어요. 네. 물가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 때문에 굉장히 오를 거야. 또 이러한 경제 지표 뭐 센티먼트가 안 좋아. 하드 데이터 뭐 소프트 데이터 안 좋아. 네. 근데 그것이 우리가 지금 AI 기업을 포트폴리오화하고 수익을 올리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쳤냐고 저는 되묻고 싶어요. 오히려 지금의 기술 발전 구간에서는 리딩하는 컴퍼니들을 잘 갖고 있고 잘 분산화된 포트폴리오로 간접 투자를 하는 게 그렇게만 하더라도 한두 종목이 아니라 10종목, 15종목의 우량주를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전년도 최고점 대비 지금까지의 수익률이 40%, 50%를 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두 종목에 몰입할 필요도 없고 많이 떨어진 주식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도 없고 그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AI 산업을 장기적으로 믿고 좋은 종목들을 분산 투자해 나가는 것이 유일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다시 한번 네. 좀 안내를 드려야 될 것 네. 같은데 오디오 끊긴다고 하신 분들은 다른 분들이 해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잠깐 나갔다고 다시 접속을 하시면은 오디오가 원활하게 들린다고 하니까 오늘 내용이 좋으니까 오디오 끊김 없이 함께 해주시길 좀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부장님 우리 지금 AI 혁명 속에서의 이 생산력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고용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전에도 산업화 혁명 때 기계가 들어오면서 그리고 인터넷 혁명 때 인터넷이 쫙 깔리면서 정말 글로벌이 굉장히 가까워진 느낌 여기서도 우리가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때도 이제 인간의 노동력은 뭐 기계가 대체할 거야 이런 얘기가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그때의 충격과 지금이 좀 다른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뭐 그때의 어떤 인터넷 혁명이나 뭐 기계화 혁명 또는 이 뭐 이동 수단의 혁명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시장에 충격이 발생했다 이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결국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변화하는 세상에 대한 포석을 두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다 나의 어떤 일로 쫓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실질적으로 지금 AI 혁명이 끌고 가는 것들은 우리가 투자를 하지 않으면 잡을 수 없는 기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의 AI 모델이 내일은 구형이 되는 거고 네. 내일 모레의 AI 또 기술들이 뭐 새롭게 다시 시장을 이끌어가는 지금 상황에 있다면은 우리는 투자를 반드시 해야 될 터인데 실질적으로 그 과정에서 뭔가 인간의 생산성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고 뭐 그로 인해서 뭔가 실업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인간을 다 대체해 버려서 뭔가 고용 충격으로 인한 경제 위기가 올 것이다 또는 시장 충격이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진 않고요. 오히려 더 나은 삶을 인류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겠죠. 과거가 그러했듯이 뭐 우리가 뭔가 기계나 기술이 인간을 대체해 나간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불운해지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윤택해지는 방향으로 갈 거고 우리가 잉여 시간이 남는다면 다른 쪽에 또 발전을 해나갈 겁니다. 더 크리에이티브한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쪽으로 더 뭔가 발전해 나가게 될 것이지 기계가 또는 AI가 인간을 대체한다 그래서 이게 과연 불운해지는 또는 시장 충격이 올 일이냐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네. 이제 우리는 시장 참여자니까 그렇죠. 특히 주식 시장을 중심으로 이제 보자면 하루하루 AI 버블 속에서
뭐 관련된 주식들이 오르고 내리다 보니까 그렇죠. 네. 웃고 울고 이거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뭐 삼성전자만 보더라도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메모리 가격이 오른다라는 건 최근에 이제 시장을 올렸던 주된 요인이긴 한데 네. 이제 최대 60% 이상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렇죠. 또 어제 시장을 이끌어주긴 한 네. 거잖아요. 뭐 이런 부분들 지속적인 영향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되는지까지도 자료를 통해서 좀 볼까요? 네, 저는 지금의 AI 버블 논쟁이 굉장히 건강한 논의라고 봐요. 논쟁이라보단 뭐 과정. 뭐 당연히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가는 과정이 나와야 그 가는 길이 안전한 것이겠죠. 네. 다만 제가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좀 주된 생각 네.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네. 정부가 올려주겠지. 음. 내년까지 돈 많이 벌어야 돼. 네. 벌고 나와야 돼. 그럼 누구한테 엑시트 시킬 거예요? 음. 이런 마켓 사이즈도 굉장히 작은데 이런 논쟁이 훨씬 더 위험한 거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의 조정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저는 AI, 피지컬 AI 그리고 명확한 서비스 그리고 이로 인해서 투자와 그리고 그로 인한 확대된 생산성을 같이 만끽할 수 있는 리딩 기업들로 좁혀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장표입니다. 최근에 플리마켓에서 어떠한 기업이 AI를 리딩하고 1위를 선점할 수 있을까? 어떠한 모델이? 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알파벳이 굉장히 압도적인 그 확률로 치고 올라가고 있어요. 밑에 네. 뭐 엔트로픽이나 오픈 AI, 뭐 그록 이런 것들이 나오지만은 음. 알파벳이 그래서 최근에 고점 부근이라고 하더라도 그 흔들림이 적은 것이죠. 그리고 13F에 나왔듯이 뭐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일부 이제 테크주를 잡은 거 굉장히 저는 의미 있다고 네. 봅니다. 뭐 그 수량은 그렇게 뭐 많지는 않지만 근데 지금의 과정은 확실한 주자로 좀 좁혀가는 과정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저는 결정적으로 앞서서 홍행커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은 가격을 인상해야 되는 구간인 거죠. 필요 없는 구간이 아니고요. 너무나 필요해서 가격을 인상함에도 불구하고 제품이 팔려 나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상황이 버블이 맞다 아니다 이런 어떤 분기점이라기보다는 네. 뭔가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과정 아닌가. 그래서 저는 지금의 과정이 훨씬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과정이고 뭔가 버블의 끝에 있는 과정을 논하는 그런 어떤 갈림길의 과정은 아니라고 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논쟁이 나와서 네. 뭔가 약간의 조정을 거쳐서 다시 가고 이런 게 좀 건강하다라고 부장님 좀 보시나 봐요. 뭐 비슷한 예로 사실 경기 침체 이야기가 나왔을 때가 경기 침체가 아닌 것처럼 네. 시장에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있어야 연준도 또는 정치인 또는 기업인도 그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지 않겠습니까? 기업에 대한 자금 집행을 경기 침체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렇게 좀 조절을 해봐야지. 또 연준의 스탠스도 시장에서 이런 여론들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지. 이러한 어떤 예비적인 알람 기능을 하는 거겠죠. 경기 침체가 온다가 아니라. 네. AI 버블 논쟁도 지금의 상황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마치 경주마 경쟁하듯이 뭐 무턱대고 투자할 것인가? 이게 무턱대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사활을 걸어야 되는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떤 버블의 끝이라고 보기보다는 네. 건강히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보는 게 저는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도 정말 궁금하고 우리가 또 기다리고 있는 목요일에 엔비디아 실적은 일단 저는 시장 예상치에 부합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이후에 감가상각이라든지 AI 버블론에 대해서 젠슨왕이 참 할 말이 많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먼저 말씀해 주셨으니까 감가상각에 대한 어떤 논쟁들도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감가상각을 뭐 2년에 했네, 3년에 했네, 네. 이거를 이것 때문에 이익이 부풀려졌네. 저는 예를 들어 이걸 감가상각을 2년에 하든 5년에 하든 10년에 하든 100년에 하든 네. 그러면 2년 동안 올라갈 AI로 인해서 생산성이 혁신되고 더 많이 이익이 나오는 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 네. 투자를 그만큼 했고 인풋이 있으니까 아웃풋이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되묻고 싶어요. 왜 지금의 모든 관점들이 좀 부정론으로 많이 귀결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럴 때는 저는 역설적으로 오히려 시장 기회였다라고 항상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가 지난 4월에 경험을 했듯 한쪽으로 쏠리는 쪽에는 항상 반대의 기회가 있듯이 결국에는 네. 핵심 본질이 무엇이냐, 토대가 서 있느냐, 뼈대가 서 있느냐. 그럼 지금의 그 뼈대는 AI에 대한 기술에 대한 과정이 필요하냐 안 하냐,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일부 기업들은 성과를 내고 있고요. 그리고 없어서 지금 뭐 가격을 DDR5를 60% 올리더라도 다 판매가 되는 과정이고요. 네. 그러니까 AI가 시클리컬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기 변동에 뭔가 영향을 받는 게 아니란 거예요. 이거는 뭐 연초에 마이크로소프트 뭐 부회장이 직접 블로그에 썼듯이 이거는 정말 기업의 명운 그리고 인류의 어떤 발전 과정을 놓고 중대하게 엄중하게 투자를 해야 되는 과정이지 뭔가 기업들이 보면 저는 좀 황당할 것 같아요. 네. 이거를 마치 경주만 논쟁처럼 너가 투자하니까 난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더 조달해서 해야 되고 그런 정도의 게임으로만 봐? 라고 좀 기분 나빠할 것 같아요. 우리는 진짜 심각한데 네. 우리는 진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그 많은 AI 데이터를 쌓고 추론하고 강화된 학습을 통해서 나온 예를 들어서 FSD를 통해서 우리가 운전에서 해방되고 자율주행이 훨씬 뭐 지금 자율주행이 훨씬 인간보다 운전 잘하지 않습니까? 네. 국내에도 이제 도입되기 시작할 거고요. 그렇게 어떤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없던 것들이 생기는 이익은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죠. 지금의 어떤 투자에만 너무 갑자기 과도하게 매몰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시장의 심리가 조금 이제 부정적인 쪽으로 조금 더 많이 이제 찾아보고 그렇죠. 있는 네. 상황이기도 하고 이런 가운데 뭐 여러 가지 얘기들 뭐 소프트뱅크에 이어서 피터 틸도 파란티어 공동 창업자. 뭐 네. 엔비디아를 팔았다 네. 지분을 뭐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물론 좀 봐야 될 이슈긴 하지만 본질보다는 좀 소음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 그럼 이 시기에는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봐야 되는지 좀 결론으로 가볼까요? 네. 네. 그것도 잠깐 말씀드리면 네. 사실 그 미국 상장 기업들의 내부 거래, 네. 인터널 그 네. 거래들을 보면은 네. 기업의 창업주들이나 C레벨들이 뭐 시시때때로 파는 거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게 맨날 뉴스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가가 빠지면 믿음이 빠지는 건데 맞아. 그럴 때 안 좋은 뉴스들이 헤드라인에 나왔을 때 가장 그 임팩트 있게 다가옵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 연쇄적으로 나오면서 우리는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 거죠. 기회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시장의 어떤 우려감을 자극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뉴스가 나온다면 저는 계속 사야 될 기회라고 보는데 장표에 정리를 했습니다. 네.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 우려입니다. 어.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금리 왜 빠져야 되는지 모르겠다. 미국 경제 좋다. 그리고 인플레가 진짜 우려라면은 금리가 높은 수준에서 하이어 포 롱거라는 예전에 이야기가 있었듯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하는 게 훨씬 더 이 맞는 미국 경제에 맞는 혈압 수준 아니냐. 네. 그래서 저는 금리 인하 속도에 대한 지금 우려 때문에 시장이 빠진다면 저는 여전히 기회라고 보고요. 높아도 되는데 왜? 라는 시각을 저는 가지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AI 버블에 대한 우려. 뒤에서 뭐 김 대표님이 더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실 겁니다.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고용에 대한 우려. 지금은 미국에 좀 특수한 상황도 있어요. 뭐 트럼프 2기가 들어오면서 사실 외국인들에 대한 어떤 그 고용 기회를 훨씬 더 많이 박탈을 했고 또 저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이제 고용의 어떤 데이터의 어떤 과정도 좀 달라졌고요. 네. 그리고 이제 AI가 대체하는 역할도 많아졌고요. 국내만 하더라도 정말 사회초년생분들한테는 뭐 정말 애석한 일이지만 신입사원 공채비율이 엄청나게 줄었거든요.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네. 어떤 AI나 시스템들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변화된 사회상이나 기술로 변화된 지금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것과 투자는 조금은 별개의 문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정리를 드리면서 네. 저는 이러한 이슈들이 연말 연초까지 시장을 괴롭힌다면 공포에 사로잡히고보다는 저는 AI 그리고 4차 산업의 기회를 여전히 봐야 되는 아주 좋은 구간이 도래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마지막 장표 좋아요. 보기 전에 마지막 장표는 뭐 워낙 자신 있는 부분이시니까 네. 저희 댓글창에도 나왔는데 크립토 시장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사실 오늘도 굉장히 많이 빠졌고 비트코인 올해 네. 상승분을 근 한 달 사이에 지금 다 반납을 했다. 근데 이게 붕괴 시작이다. 뭐 그러니까 똑같이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은 반면에 아니다. 이거 유동성만 풀리면은 오히려 더 올라갈 놈들이 많아지는 거다. 이렇게 또 보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주식 시장과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 보니까 혹시 어떻게 보세요? 뭐 제가 뭐 크립토 전문가는 아니지만 뭐 지속적으로 방송에서 강조드리는 바가 크립토로 현실 생활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금 랠리가 엄청나게 갔을 때 지인들한테 이런 얘기해요. 금은 왜 올라? 오르면 어디다 써? 좀 그게 근본적인 질문이었거든요. 네. 이거 오르면 어디다 써? 금 갖고 금으로 결제할 거야? 당연하도 기분이 네. 좋잖아요. 이제 기분이. 그런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이더리움이든 비트코인이든 어떤 시세와는 달리 네. 현실 유즈 케이스가 등장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블록체인 또는 웹3
뭐 이런 것들을 의식하지 않고도 시장에 어떤 프로덕트나 서비스가 나오는 수준까지 가야 그게 뭔가가 굳건하게 뒷받침될 터인데 앞다퉈서 스테이블 코인을 나라별로 굉장히 좀 강조를 하면서 좀 뛰어들었던 그리고 붐이 일었던 크립토 시장이잖아요. 그 네. 부분이 약간 좀 너무 잠잠해졌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현실 케이스로 빨리 등장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AI는 다르죠.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알파벳의 노트 LMM을 쓸 때도 뭐 이게 어떤 방식으로 작동이 되고 이 트랜스포머 모델이 어떻게 작동하고 뭐 이런 걸 고민 안 하고 네. 그냥 하나에서 서비스로 사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뭐 지금 의심도 안 할 거예요. 뭐 예전에는 지브리가 대단한 것 같았지만 뭐 지금 영상을 만들어주고 있는 수준이니 네, 네. 사실 그렇게 의심하지 않고 우리 생활에 녹아들면서 자연스럽게 뭐 구글 제미나이 프로를 결제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와야 이게 어떤 단순히 시세로 얘기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지금은 쌉니다. 지금은 버블 논쟁이 아닙니다라고 외칠 수 있을 터인데 네네네. 비트코인은 그런 측면에서 제가 좀 주장을 할 수 있는 근거들이 좀 없는 편이다. 물론 제가 그에 대한 지식이 더 많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보여줘야 되는 시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아요. 이제 부장님 장표 마무리를 하고 네. 네, 기업 얘기 하나 준비하신 거 요거 보고 또 대표님은 왜 아무 말씀 안 하세요 하는 분들 아까부터 많았거든요. 빨리 들어봐요. 숨겨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마지막으로 네. 저희 온러닝, 네. 온홀딩 한번 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더현대도 굉장히 줄 많이 섰다고 하더라고요. 날아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아직 주가는 반응 못했는데 그 내용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2개의 매장이 생겼죠. 네. 이 여의도의 더현대 서울과 잠실에 네. 생겼고 그리고 옆 나라 이웃나라 일본에도 긴자에 역대급으로 파리 매장 다음으로 가장 큰 매장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매장 크게 만들어도 줄 서요. 근데 하나의 오해는 저희 증권업계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옆 부서 부장님이 싫으신다. 중년의 부장님이 싫으신다. 이제 온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그 리포트로도 나와가지고 네. 맞아. 그렇게 조금 보기보다는 그게 약간 젠더 갈등으로도 하더라고요. 여자 부장님이 이거 썼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네네. 그게 아니고 온이 저는 나이키 수준까지는 온 것 같아요. 그냥 네. 이게 온이라서 힙해서 신는 게 아니라 이제 너무 편해서 그 다음 신발도 온을 신게 되는 그런 경우까지 이제 오게 된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실적을 빠르게 보면은 네. 예측치보다 주당 순이익 EPS가 170%더 나왔어요. 0.7 주당 0.2였는데 0.54 나왔고요. 매출도 전년 대비 25% 성장했고 고정환율 이게 스위스 기업이기 때문에 고정환율로 지금 35%. 3년간 보면은 30%까지 30% 이상으로 CAGR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2배 되는 속도가 굉장히 빨리빨리 온다라는 거거든요. 매출 네. 총이익률 66%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온 매장 다 직영이에요. 그러니까 리테일러들한테 맡기기도 하지만 내가 직접 해도 알아서 줄 쓴다 이거예요. 별 마케팅 필요 없다는 네. 거예요. 나 온이야 와. 네, 내가 파니까 마진도 훨씬 좋은 거고 조정 에비타도 플러스 50%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같은 경우는 여러 저는 재밌는 현상들이 나오는데 미국에서는 잘 사는 동네에 그 사립학교 애들이 신기 시작한다는 게 Q&A에서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좀 반대죠. 우리나라는 좀 힙한, 그러니까 패션에 민감한 분들이 먼저 신고 지금은 이제 중년까지 확대되는 과정인데 미국은 이제 10대들이 조금씩 오늘 시작하는 네. 그런 과정인 것 같고 제가 항상 강조드렸던 어페럴 부분, 의류 부분이 고정환율 기준으로 100% 성장, 네. 더블 성장했습니다. 100만 개 이상의 제품을 판매했고요. 매출 총이익률 65%입니다. 거의 66%에 다다르고 전년 동기 대비 5%포인트 증가를 한 거예요. 그 과정도 굉장히 좋다라는 네. 거죠. 영역도 뭐 이 포스트 아카이브 팩션과 같은 여러 브랜드들과 코어하는 거. 네. 지금 젠데이아나 또는 오비리가 되게 유명한 케냐의 그 마라톤 영웅이거든요. 에이스거든요. 근데 이 선수가 올해 우승을 했어요. 네. 오늘 스폰서 받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예전에 나이키가 걸어왔던 조던이 신고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로 들어오고 그리고 패션으로 들어오고 이런 과정들을 저는 그대로 가고 있고 네. 가격을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더 많이 팔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프리미엄 전략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그게 시장에서 관철되고 있다라는 점들은 저는 온의 실적을 지금의 주가가 많이 조정받은 상태에서는 다시 볼만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4월에 큰 조정이 있었고 계속해서 그 저점을 바탕으로 해서 네. 좀 이렇게 올라가는 와중에도 이제 흔들리는
흔들릴 때마다 시장에서 굳건하게 이건 기회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네. 한동혁 부장님이 이제 최근의 시장 상황 음. 속에서는 이제 중심을 잡아가려는 어떤 그런 견지를 유지하시는 게 좀 외롭다라는 말씀을 앞서서도 해주셨는데 네. 오늘도 굳건하게 또 여러 근거를 제시해 주셔서 정말 잘 들었고요. 이제 광고 좀 볼까요? 광고 네. 듣고 또 2부에서는 우리 김기훈 대표님과 함께 전략 한번 짜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지 마시고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광고 타임. 멋있다. 부러운가? 14만 1211번의 스윙과 68개월 27일의 투자로 만들어진 자세다. 나의 테니스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와, 멋있다. 부러운가? 기본기 연습과 스트로크 훈련에 1532시간을 투자해 갖게 된 리듬이다. 나의 드럼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네, 아침엔 투자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김기훈 대표님과 이야기를 좀 나눠 볼 텐데, 네. 다음부터는 좀 이렇게 섞어서 대화를 할까요? 아니, 너무 그런 오랫동안, 것도 예,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앞서서 왜냐면 목이 좀 잠기실 것 같아요. 아, AI 그런- 법을 어. 말씀하실 때 네. 이제 부장님이 하고 싶으신 말씀 아, 많으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같이 그래요. 맨날 하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요. 예. 네, 요즘에 질문 제일 많이 받지 않으세요? 아, AI 예, 맞습니다. 법을? 예, 거의 이 얘기만 듣죠. 어. 예. 근데 저는 제가 준비해온 얘기는 일단 굉장히 극단적으로 네. AI 버블 쪽 안 좋은 쪽으로 굉장히 부정적으로 쏠려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이? 예, 지금이요. 네. 몇 가지 얘기를 들으면 뭐 어제 들은 얘기, 뭐 피터 틸이 뭐 엔비디아를 다 팔았다. 전략 어. 매각을 했다. 네. 딱 말만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들죠? 피터 틸은 엄청 유명한 벤처 캐피탈 투자자잖아요. 네. 엔비디아를 초창기에 투자해가지고 만 프로가 난 다음에 어. 지금 팔았나 보다. 어마어마한 규모를. 네. 아닙니다. 그 지금과 별 차이가 안 나는 주가로 음. 얼마 전에 사서 아주 작은 펀드에서 1,000억 원 사서 판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예. 네네네. 그런 얘기는 잘 안 나오죠. 어. 근데 피터 틸의 무슨 본 자금이 이걸 다 판 게 아니에요. 피터 틸 엄청나게 많은 펀드가 있을 거잖아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한 거고요. 근데 네. 엔비디아 전략 매각 막 이러면 예, 근데 엔비디아가 이제 상실성도 있고 되게 예. 자극적이에요. 그렇죠. 예, 어. 4조 5천억 달러, 어. 6천조 원에서 1,000억 판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그런 게 굉장히 안 나오고 네. 재밌는 거 몇 가지 말씀드리면 네. 이제 그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이제 기대하고 있으니까요. 맞아요. 근데 수요일에 나온다 그랬더니 디버터 에셋에서 한마디를 했어요. 디버터 에셋 어디죠? 몰라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나왔는데 뭐라고 나왔냐?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오면요. 과잉 투자 우려가 발생합니다. 왜냐면 엔비디아 너무 많이 팔았으니까. 엔비디아 실적이 안 나오면 성장이 둔화되는 거래요. 그럼 다안 둘다 좋게 예, 예, 그럼 실적 발표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 예, 그러니까 이미 양비론까지 이런 걸 양비론이라고 하나요? 음. 그러니까 이미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까지 네. 온 것 같아요. 아. 예, 그리고 몇 가지 더 이렇게 막 증거를 보면 이제 네. 공포와 탐욕 지수가 탐욕까지 갔었잖아요. 네. 이제 공포에서 좀 익스트림 공포까지 한 10, 한 3, 4까지 내려왔더라고요. 예, 보통 이게 한 5까지도 가고 하는데 네. 이쯤 오면 이제 이게 안 좋은 쪽으로 굉장히 쏠려 있다 마음이. 음. 근데 왜 쏠렸을까를 제가 생각해봤는데 만약에 혼자서 막 AI가 안 좋다고 해도 숫자가 잘 나오는데요. 아까 맞아. 한 부장님 말씀해준 게 막 네. 이익이 잘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강하게는 안 먹혔을 텐데 음. 하필 타이밍이 이 금리 인하가 지연된다 이게 나왔잖아요. 금리 12월 금리 인하 확률이 거의 100% 가까이 95%였다가 지금 한 40%까지 내려온 것 같아요. 40 아니 3%까지 내려왔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 투자에는 유동성과 금리가 중요한데 하필 이 금리가 이게 그 인하가 거의 확실시되다가 금리 인하가 안 될 거다 생각할 때 이렇게 우려가 나오니까 네. 이 말이 좀 강하게 잘 먹히는 것 같아요. 계속 안 좋은 얘기만 계속 재생산되는 것 같습니다. 유동성과 금리가 중요하다 하셨는데 하필이면 금리 동결될 것 같아라는 예, 게 이제 예. 높아지고 유동성도 왜 뭐 단기 유동성이 좀 위축된다 뭐 그렇죠. 이런 예, 얘기 예, 속에서 이거는 하나의 좀 부정적인 쪽으로만 보는 네. 시장의 약간 심리가 형성된 거다 뭐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자료도 너무 좋은 게 많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네, 보면서, 자료부터 네, AI 버블론 또 IT 버블 예. 이야기를 또 같이 준비를 네. 해주셨습니다. 제가 뭐 제목을요. 네. 이제 AI 버블과 IT 버블의 차이 이렇게 달았습니다. 네. 예, 사실 이걸 비교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IT 버블의 기억이 미국에서 너무 강렬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로
이 AI 쪽에 투자를 집행하는 분들이나 정책을 세우는 분들이 지금의 버블을 얘기하기보다는 이 멀리서 좀 보는 분들이 이 평론을 하는 거죠. 네. 멀리서 봤는데 AI 버블이랑 IT 버블이랑 거의 비슷하네. 예. 멀리서 보면 제가 봐도 비슷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가지고 얘기를 꺼내다 보니까 이게 저는 이제 IT 버블과 AI 버블에 이게 비교가 굉장히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제 옆에 AI 클라우드라고 단 거는 네. 그런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시에는 구글도 없었고 아마존도 아주 작았고 메타도 없었습니다. 네. 클라우드 컴퓨팅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벌 부분이 없었고 케이블이 다크 케이블로 남아 있었어요. 인프라에 돈만 쓴 거죠. 근데 지금은 AI 클라우드라는 이미 엄청나게 큰 사업이 있고 이 사업을 이제 부스팅할 수 있기 때문에 AI가 이미 기업들이 당장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됐기 때문에 일단 IT 버블과는 완전히 다른 구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핵심은 IT 버블과는 다르다 지금은. 예, 맞습니다. 그거의 핵심은 클라우드다. 예. 돈을 번다 예. 이건데 그러면 또 가보도록 하죠. AI 네. 클라우드에 대해서 그러면 말씀을 해주세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까이서 보면 네. 전혀 다르다라는 네. 포인트로 AI 클라우드 사업에 대한 얘기가 오늘 네. 핵심인데요. 이게 보시면 왜 이들이 이렇게 우려를 하는데요. 그러면 한 명이라도 좀 물러설 수 있잖아요. 한 회사라도 물러섰다는 얘기가 최근에 있나요? 그러니까 물러선다는 건 투자를 이제 그만하고 예, 뭐 투자를 이런 좀 거. 지연시키거나 수익성이 없다는데 한번 좀 볼까? 이렇게 하는 회사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채권 발행을 네, 해가지고 오히려 그렇게 돈이 많은 회사들이 네. 채권을 발행합니다. 그것도 아주 장기채를 발행해서 네. 더 많은 돈을 쓰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것도 우려가 있었는데 오라클조차도 모두 조달에 성공했어요. 네. 네, 그래서 돈을 다 씁니다. 그리고 그런데 왜 그러냐? 그건 제 생각에는 모두 다 오픈 AI에 대해서 오픈 AI가 이렇게 작은데 1.4조 달러의 그런 투자를 어떻게 하냐?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사실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이미 엄청난 매출 기반을 갖고 있는 빅테크의 클라우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네. 빅테크가 클라우드가 크다 이렇게 생각하지 얼마나 될까를 숫자로 잘 막상 생각해보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잘 모릅니다. 막 지나가다 물어보면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매출 얼마예요? 그러면 그것도 몰라요. 그럼 외우고 다니시- 외우고 다니지 않죠. 근데 얼마나 큰지 한번 네. 상상을 네, 해볼게요. 네. 애저라고 그러잖아요. 애저, 애저가 그쵸. 300억 달러 분기예요. 1년이 아니고 분기에 50조. 근데 그 소프트웨어들을 이렇게 SaaS라고 그러죠. 네. 포함해서 마이크로소프트 기준으로 클라우드를 합쳐놓은 부분이 500억 달러예요. 분기에. 네. 그럼 앞으로 연간이 2천억 달러인데요. 이게 약 30-40%로 성장합니다. 그럼 1년만 지나도 이게 뭐 2-3천억 달러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 시장 점유율이 20%예요. 그러면 이 1조 달러 가까운 관련 시장이 곧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성장률을 가속화시키는 것만으로도 이 수천억 달러의 가치를 만들기 때문에 이 돈을 쓰는 게 옛날처럼 일단 IT 버블 때처럼 일단 케이블 깔아 보고 보자가 아니라 이미 1조 달러의 관련 시장이 전 세계에 알게 모르게 있다는 거예요. 네네네네. 그러면 클라우드 쪽으로 강한 기업은 탄탄하다 이렇게 귀결될 수도 있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네. 예, 그 제가 보는 포인트고요. 네. 그럼 이게 어려울 때 네. 저희가 그러면 전체 시장에 대한 생각도 해야 되지만 네. 어떤 기업이 이럴 때 잘 버틸 수 어. 있고 어떤 기업이 더 좀 우려가 많을 것인가 또 네.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그럼 결국 저희가 봤던 이 부분은 이 클라우드의 산업의 성장을 엄청나게 지금 2년 만에 2배로 높인 이 부분을 좋게 보는 거기 때문에요. 이 당장 매출화가 가능한 기업이 어디냐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여기 보시면 그 처음에 우려가 어디서 시작됐냐? 네. 메타의 실적 발표 때 시작됐어요. 메타가 돈을 이렇게 잘 벌고 수익성이 좋은 기업인데 광고가 이렇게 좋은데 왜 메타를 걱정했냐? 제 생각에는 네. 메타는 퍼블릭 클라우드가 없어요. 그러니까 타사에게 클라우드를 빌려주는 인프라 사업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투자를 했을 때 이걸 투자해서 클라우드로 얼마를 벌게요 하는 이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안 나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오라클은 있습니다. 하지만 작아요. 3대 클라우드에서는 마소, 구글, 아마존이죠. 아마존 1등이고요. 지금은 마소가 빠르게 추적하고 있는데 오라클은 이 클라우드의 인프라까지 좀 좁혀서 보면은 33억 달러로 분기 33억 달러 작아요. 자녀 수행 의무라고요. 저희 조선의 수주장고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수주장고처럼 나중에 약속받은 거는 4,500억 달러나 됩니다. 네. 예. 그래서 28년 5월까지 만기로 보는 연간에는 성장률이 50%까지 올라가요. 이 큰 회사가. 근데 지금은 작다는 거죠. 그래서 메타와 오라클의 조달 우려가 가장 컸고요. 네. 구글이나 뭐 아마존이나 이미 커다란 AI 클라우드를 가지고 있는 회사는
지금도 우려가 크게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굳이 여기서 저희가 단계를 보자면 저희가 그 빅테크에서 항상 구글을 많이 말씀드렸어요. 근데 저도 신기하게 저는 버크셔에서 구글을 투자할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상상도 못했는데 구글이 제가 봤던 포인트는 이 투자 우려에서 가장 안전하다. 왜냐 구글 클라우드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규모도 크고 그리고 제미나이라고 AI 자체 모델이 있고 네. 이 무엇보다 자체 칩이 있어요. TPU가 구글뿐이 아니라 외부 회사들까지도 TPU를 사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나의 그 비싼 투자를 효율화해서 상대적으로 합리적으로 할 수 있고 다른 회사의 칩을 팔면서 또 이제 매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투자가 많은 시대에 가장 적합한 빅테크 기업으로 좀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버피 동이 그렇게 마지막에 떠나시면서도 예. 힌트를 좀 주고 가지 않았을까. 그 비즈니스의 안정성이 가장 있다. 네. 그러니까 이분은 성장성만 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안정성과 캐시플로우를 보는데 이런 측면에서 뭐다 M7 다 봤겠죠. 그중에 이렇게 가장 그런 부분 안정적이다고 본 것 같아요. 대표님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지금 이제 빅테크들의 이제 클라우드의 어떤 투자 규모도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투자자 관점에서는 얘네들 회사채를 계속 발행을 하고 지금 투자도 많은데 투자를 더 늘리겠다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빅테크를 좀 사랑하는 거는 그만큼 고관이 꽤나 튼튼한 네. 애들이었는데 이게 그러면은 재무 구조가 바뀌는 느낌인가? 이게 더 가면은 좀 위험해지지 않을까라는 이 스크래치가 뭐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네. 부분들은 어떻게 연결을 네, 할까요? 맞습니다. 일단은 그 메타부터 그 투자가 많다 해서 우려가 시작됐는데 보니까 메타가 뭐 한 700억 달러 정도까지 올렸고요. 이제 뭐 구글이나 메타, 아마존이나 마소는 뭐 100억 달러 정도 차이가 나지만 약 900에서 1000억 달러 정도 네. 합니다. 근데 뭐 이렇게 캐시플로우를 보시면 매출액을 보시면 사실 이들에게 이게 크게 영향이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거는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주식 투자자로서 저희가 이런 부분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저는 채권 투자자들 정말 그 채권이 부도나면 큰일 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결정했는지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아까 말씀드린 코인은 코인 전문가 봐야 되고 채권은 채권 전문가 봐야 돼요. 네. 근데 저희는 그들이 결정한 걸 보고 안전하다 생각하면 주식 투자를 하는 거죠. 이럴 때 봤을 때 어떻게 조달이 됐냐? 이 최근에도 좀 우려가 많았던 메타가 약 250억 달러를 조달했고 오라클이 180억 달러를 조달했고요. 했을 때 금리를 한번 보자는 거죠. 한 5% 초반대에 조달했어요. 네. 어떤 수준인 거예요? 그러면? 저희 지금 30년물 국채 금리가 얼마죠? 30년물? 10년물. 뭐 10년물 국채 금리 4% 4.1 뭐 넘어가죠? 다 하잖아요. 네. 별 차이가 안 나는 거죠. 1% 추가입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이 안에 트렌치라고요. 이거를 이렇게 큰 돈을 뭐 만기 딱 해서 조달하지 않잖아요. 2030년 만기, 32년, 35년 막 이런 식으로 만기가 돼 있어요. 네. 뭐 50년, 60년까지도 있을 거예요. 굉장히 중기부터 장기까지 갑니다. 2030년은 한 4%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를 조달한다 했을 때 이 메타 아마존이 우리 증권사 IB에 팔을 비틀어 가지고 야 너 이거 우리랑 거래 안 하면 이제 이거 조달하는 거래 안 해 막 이렇게 해서 비튼 게 아니라는 거죠. 한 5배씩 몰려요. 그러니까 수요가 그만큼 인기가 많다. 250억 달러 하면 1250억 달러가 몰려요. 그러니까요. 그중에 그러니까 만약 안 그랬으면 금리가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네. 그렇게 하는 거고 그럼 그걸 누가 받아주냐? 미국 이게 아까 굉장히 장기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장기이면서 금리도 괜찮고 안전한데 성장성까지 있는 회사들에 빌려주고 싶은 회사. 미국에 엄청난 보험 자금이 있습니다. 장기 보험 자금. 이들이 투자처를 막 갈구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굉장히 좋은 투자처가 나온 거죠. 그래도 이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보험사예요. 정말 네. 보수적인 사람들이 모든 거 다 수익성 평가해가지고 이자 충분히 되겠다. 그리고 이거 수익성 있겠다 싶어서 빌려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이 주식시장에서 우려하고 있지만 사실 실제 조달하고 있는 이 채권 쪽에 이 조달 시장에서는 전혀 우려가 없고 이것 때문에 우리의 이제 뭐 투자를 좀 늦추겠다 하게 이렇게 얘기한 기업이나 정부가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회사채 발행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으로 보자면 빚까지 내서 투자를 하는 맞아요. 거야라고 네. 볼 수도 있지만 아까 초반에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은 물러서지 않고 투자를 네, 네. 적극적으로 한다라는 부분으로 보자면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시장의 심리가 이걸 버블로 부정적으로 보자면 하락의 빌미로 요거를 삼는 거고 네. 그렇다면 하락의 빌미도 있지만 상승의 빌미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지금 수준에서 네. 상승의 트리거가 될 수 있는 핑계가
조만간 나온다면 네. 이건 뭐가 될 수 있을까요, 대표님? 저는 결국은 좀 이게 결국 유동성 환경이랑 좀 결합돼서 시장이 좀 많이 흔들렸기 때문에 네. 좀 유동성 환경이 좀 좋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음. 이제 시작은 됐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먼저 저희가 유동성 환경을 굉장히 안 좋게 만드는 부분 중에 셧다운 정부에 그렇죠. 네. 그 정부가 있으면 이 정부의 지갑에 돈이 왔다 갔다 합니다. 시장이 풀렸다가 재무부 지갑에 채워졌다가 TJ. 재무부 지갑이 둔해져 있어요. 돈을 못 내보냈거든요. 이 부분이 나갈 거예요.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그 12월 1일에 우리가 이제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큐티? 네, 큐티가 큐티가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요. 그 재밌어요. 이게 장이 좋았으면 이제 큐티도 이제 양적 긴축 돈을 계속 끌어들이던 거에 끝난다. 그것만으로 유동성이 좋아진다. 이게 그렇죠. 나왔을 네. 텐데 안 좋으면 얘기가 안 나옵니다. 12월 1일에 유동성이 좋아지면 때 나오겠죠. 네. 양적 긴축이 드디어 풀리고요. 그리고 금리는 사실 저도 금리 인하가 12월에 꼭 해야 되는지 미국의 3분기 경제 성장률이 4.1%까지 지금 상향됐거든요. 이 상황에서 꼭 해야 되는지 사실 모르겠지만 네. 이 금리에 대한 부분도 지금까지는 이 깜깜이었던 게 되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경제 지표를 보고 데이터를 보고 연준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데이터가 한동안 막혀 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부분이 경제 지표 데이터가 이제 셧다운이 풀리면서 점차 나올 거고요. 그리고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자체가 많이 낮아진 상황에서 경제 지표 확인돼가지고 혹시라도 좀 더 기대감이 생긴다면 이런 부분에서 유동성이 먼저 풀려 나가야 네. 좀 분위기가 좀 개선될 것 같고요. 사실 이미 기업들의 투자나 이익이 좋아지는 부분, 핵심 지표들의 성장은 지금 현 시간에도 계속 좋은 상황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다시 보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대표님과 이제 얘기를 하고 나니까 네. 뭔가 이제 중심은 잡히는 것 같아요. 요게 하락의 빌미고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 올라간다라는 게 아니라 약간 아까 클라우드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 네. 부분으로 강점이 있는 회사라든가 네. 이런 거를 좀 가리는 과정은 또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그게 일어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예. 이 부분도 좀 의견 좀 주세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뭐 빅테크 중에 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글이 가장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여기서 갖고 있고, 그다음에 마소는 뭐 미국의 매니저들이라고 하면요, 야 마소는 그냥 끝까지 가져간다, 약간 이런 얘기했어요. 그래요? 네. 그 실제로 그 좀 보수적으로 투자하는 분들도 마소는 가져갑니다. 가장 안정적인 그 두 회사 중에 하나가 구글과 마소로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아마존은 이렇게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좀 약하게 봤던 부분이 좀 메타랑 오라클인 것 같고요. 네. 근데 그걸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오라클은 이 실현이 저도 오라클을 사실 좋게 봤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작년부터 굉장히 좋게 봤던 회사인데 이 그림이 너무 좋아요. 그림이 너무 좋은데 27년, 8년에 많이 실현이 된다는 게 약점, 좀 멀다. 그리고 메타는 아까 퍼블릭 클라우드가 없다. 네. 근데 그렇지만 메타의 투자가 그렇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메타가 하락하니까 뭐 굉장히 막 온라인에 메타 사자가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메타보다는 구글이다 했었는데 조금 길게 봐야 돼요. 메타도. 네. 왜냐? 당장 클라우드 인프라가 없고 자체 인프라 사업입니다. 꼭 투자는 해야 돼요. 35억 명의 고객 기반이 있잖아요. 이들을 위한 투자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네. 이들 회사가 좀 이상한 데 돈을 쓰는 건 절대 아니에요. 필요한 데 돈을 쓰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광고 매출이 증가할 것이고 좀 좋아질 텐데 이 순서가 약간 뭐 안정성이 약간 구글 마소가 높다면 메타, 오라클이 좀 후순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초지능 연구소 그거는 뭐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뭐 돈도 많이 쓰고 인재도 많이 확보하고 막 이런 얘기는 엄청 많이 들렸는데. 그래서 네. 그분이 되게 진심인 거죠. 아. 이분이 하나 꽂히면 굉장히 진심이잖아요. 뭐 전에 이 이름에서 그 있잖아요. 이름에 그것도 하시다가 했었고 했는데 그 투징 연구소도 이런 부분이 분명히 좀 길게 보면은 이 회사가 쓸데없는 돈을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도움이 될 텐데 그러니까 지금은 비용 요인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 쓴 돈이 좀 빠른 속도로 수익화될 수 있는 기업 이런 데를 지금 약간 특히 우려가 있는 이 구간에서는 좀 봐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나아가면 네.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빅테크들은 그 탑픽은 아니에요. 왜냐? 그 빅테크들은 돈을 쓰는 쪽이에요. 이 투자를 하는 쪽이고요. 이 투자는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 투자를
받는 쪽이 가장 좋다. 받는 쪽이. 네, 받는 쪽. 네. 투자를 받는 쪽은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또 보고 미국에서 보는 뭐 메모리 반도체라든가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굉장히 많이 보는 쪽은 좀 네트워킹 쪽이에요. 네. 네트워킹 광 트랜시버 이런 쪽이 특히 빠르게 성장합니다. 이게 좀 긴 얘기라 아마 다음에 또 한번 들려드려야 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 루빈으로 바뀌잖아요. 엔비디아가 루빈으로 바뀌면서 블랙에서 루빈 가면서 거의 성능이 최소 2에서 3.5배까지 올라가거든요. 야. 예, 근데 전력을 어마어마하게 씁니다. 네. 근데 이거를 직류로 들어가야 돼요. 음. 우리는 집에서 이렇게 교류로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직류로 800V로 바로 들어가야 네. 열과 전력 효율이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과 관련된 전원 열 관리 업체들 그리고 우리도 잘 알고 있는 메모리 증가, 이제 저장 장치, AI가 만들어낸 데이터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 저장 장치, 뭐 이런 쪽들. 그러니까 즉 바로 돈을 쓰면 그 돈을 받아서 바로 수익할 수 있는 기업들이 지금은 더 좋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예, 그래서 이 장표에서도 대표님께서 또 다음 시간 힌트를 좀 주시는 것 같아요. 뭐 아, 예, 전력도 맞습니다. 나오고 반도체도 나오는데 저는 오늘 이제 빅테크들의 투자가 뭐 빚내서 투자를 한다는 것들 염려가 있지만 어마어마한 시장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까지 알려주셨는데 이들의 상당수도 엔비디아에 또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GPU를 또 사야 되고. 맞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은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예. 시장의 관점인데 대표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예, 저는 엔비디아 지금 구도를 볼 때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사실 미국 실적 발표는요, 막 예상을 해도 다음 날 놀라는 일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그 뭐 실적 유출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렇게 봐야 되는 거라서 못 맞추지만 그래도 제 생각을 생각해 보면 저번까지는 중국 매출이 빠지는 부분이 계속 있었어요. 근데 중국 매출을 이제 다 뺐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추가적인 마이너스 효과는 없어요. 예전에는 1분기, 2분기 계속 논란이었어요. 중국이 될 듯하고 뭐 그래도 다운그레이드 된 거는 들어갈 수 있다, 그건 안 된다, 막 이렇게 하니까 조금은 남아있던 부분이 조금씩 이렇게 줄었다가 늘었다 하니까 이 부분에서 약간 그러니까 매출 감소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다 뺐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없다고 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없는 상태에서 미국과 글로벌에서 사가는 거에 순수하게 성장만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이번 부분에 그런 회사들 중에 지금 성장을 다 가속화 시켰고요. 최근에 3-4달 동안 블랙열과 블랙열 울트라가 많이 나갔다는 네. 그런 뭐 시장 조사 같은 건 계속 있잖아요. 물론 이렇게 실발을 해야 이렇게 공식 데이터지만 그러니까 그런 시장 데이터를 볼 때 이번의 데이터는 긍정적이었을 거다. 그리고 루빈이 너무 잘 나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 그래요? 예. 네. 루빈이 너무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잘 나왔다는 건 효율이 성능이 좋다. 너무 좋다고 합니다. 네. 너무 좋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 젠수상 CEO도 자신감이 있겠죠. 물론 여기서 좋게 얘기해야 될 상황이기도 하지만 네. 여기서 만약에 자신이 없으면 또 뭔가 이렇게 티가 날 수 있는데 그 다음이 더 커요. 내년에 더 큽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는 건 올해에 그 렉이라고 그러죠. 서버에 렉을 하나 넣잖아요. 렉이 선반인데 한 선반 들어가는 걸로 38,000개 수요가 있었는데 이렇게 JP모건 얘기도 해요. 이게 한 다는 못했고 남는 게 또 있어요. 네. 근데 내년은 그 남는 걸 빼고도 한 5-6만 개 돼요. 그러면 올해 남는 것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게 수요의 재고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이걸 보고 있는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강하게 얘기를 해도 네. 거짓말이 아니에요. 미국에선 가이던스를 줄 때 감으로 하지 않아요. 굉장히 데이터를 하고 어느 정도 좀 책임도 좀 져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근데 근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분은 확실하게 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구조는 돼 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조심스럽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긍정적이지만 조심스럽게 또 조심스러우신 이유는 생각을 또 해. 상대는 엔비디아니까 그렇죠. 잘 나와도 시장이 또 어떻게 해석할지는 시간 진짜 네. 얼마 안 남았는데 혹시 샌디스크 저번 주에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한 주간에 업데이트 해주실 내용이 있으시면 짧게 좀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샌디스크랑 아이렌이랑 말씀드렸는데 네. 아이렌이 좀 사실 코어웨이브 실적 발표하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었고요. 샌디스크는 이 어려운 장에서 거의 지금 최고점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가장 강한 모습을 보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메모리와 저장 장치 두 개의 사이클이 서로 가격을 올리는 하드가 부족하면 SSD가 수요가 더 늘고 SSD가 그럼 더 올라갈 수 있고 이런 사이클이 지금 되고 있다고 보고요. 네. 그래서 샌디스크는랑
웨스턴 디지털 뭐 그런 그리고 우리나라의 뭐 반도체 회사들인가 마이크론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동시에 좀 좋아지는 국면으로 가고 있는 것을 이 샌디스크가 좀 보여준 것 같고요. 이 뭐 번스타인에서 목표가를 거의 2.5배로 올렸다든가 사실 좀 못 따라가고 있었어요. 네. 샌디스크는 좀 지엽적인 부분으로 좀 보였잖아요. 네. 뭐 큰 게 메모리에서도 저장 리스크가 가장 큰 부분이 아니라 뭐 메모리 카드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좋아지니까 네. 뒤늦게 약간 좀 그 목표가를 높이는 사례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버텼던 것 같고요. 간단하게 좀 아이랜드 좀 말씀드리면 제가 뭐 아이랜드를 이렇게 저한테 묻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좀 이렇게 좋을 때 좀 소개를 해드려가지고 이렇게 좋다가 또 많이 누리신 분도 많은데 또 내려오기도 많이 네. 내려왔잖아요. 아이랜을 한번 설명해 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아이랜의 실적 발표와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계약은 굉장히 좋았다고 봅니다. 여전히. 그런데 이 코어 위브의 실적에서 우려가 나온 부분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코어 위브 실적에서 GPU 되게 중요한 부분들을 조달 못했다는 부분이 아니라 엔비디아의 파트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데이터 센터 건설이 좀 막혀 있어요. 이 건설 이게 정말 피지컬하게 건설을 하는 거라서 그 부분에 바틀렉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해소되지 않을 문제냐. 예. 옛날에 저희가 블랙웰이 안 나온다고 그렇게 막 걱정했잖아요. 네. 예. 처음에 뭐 H100이 천천히 나온다 걱정하고 블랙웰 안 나온다 걱정, 루비는 언제 나 걱정하는데 이 문제보다 심각한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어째 그렇지만 기대감이 높았는데 네. 당장 매출을 빨리빨리 지어서 매출을 해야 되는데 그 매출 지어서 하는 속도가 5% 지연이 되면 당연히 주가가 빠질 걱정을 하는 거죠. 마무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예, 네. 예, 그런 부분이 여기까지. 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다음 시간에는 대표님한테 조금 더 조금 더, 말씀하실 네. 수 있는 왔다 기회를. 갔다 해도 좋을 것 그러니까요. 같고요. 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부장님, 대표님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코스피가 1.6% 하락, 코스닥이 1.5% 하락. 오늘은 좀 약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내일 시장에서 또 풍성한 얘기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고 함께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